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인 한중 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산 농축산물에 민감한 국내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한중 FTA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2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은 5월 14일 첫 협상을 가진 바 있습니다. 통상 2개월을 주기로 협상을 갖기로 한 양측은 7월 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2차 협상을 제주도에서 갖게 됩니다. 외교통상부가 미리 밝힌 2차 협상 내용은 한중 FTA 협정의 포괄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또 1차 협상에서 논의됐던 무역협상위원회 산하 협상 작업반 설치와 각 분야별 협상 지침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일본과 대만에 앞서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중국 내 2만 개 한국 기업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민감 품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1차 산업 분야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일에는 환경농업단체 연합회와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협상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3일에는 전국 31개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연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껏 거론조차 금기시해왔던 한중 FTA를 이토록 속전속결 추진하며 모처럼 내린 비로 바쁜 농촌을 뒤로한 채 약 1만 명 농민들이 버스를 대절해 상경해 한중 FTA 협상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중국산 농산물로 피해가 큰 지금 상황에서 한중 FTA마저 타결될 경우 농촌은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일부는 FTA 타결은 피할 수 없더라도 취약 산업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중국산 물건이 많은데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농민들은 정말 살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FTA 체결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이익이 남는 부분을 적립을 해가지고 다시 그 단문 몇 프로라도 농민들한테 하는 사업을 하면은. 한편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집회 현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번 상경 집회 주최 측은 협상 기간 제주도로 건너가 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FTA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게 될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의 이 같은 무리한 추진에 깊은 의문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성의 있는 태도가 있어야 식량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겪고 있는 가뭄과 관련해 대북 지원을 고려했으나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겼다며 불행히 지금도 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 북한과 합의에 따라 대북 식량 지원을 약속했으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도한 이후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주민의 안녕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다시 국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평양의 농경지대 일대는 농작물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국회와 정부의 해결책을 건의하는 한편 노동자와 가족의 공익소송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무고한 22명의 죽음 앞에 양심상 침묵할 수 없어 특별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회는 10명 내외의 소속 변호사들을 위원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며 관련 법령과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자 가족과 당사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특별조사팀은 이번 주 안으로 사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평택 공장 현장을 조사하고 해고자 복지 문제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도 충분히 들을 예정입니다. 변호사회는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와 복직, 사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익소송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소송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언론이 바른 길을 가도록 기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한국교회가 언론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발족한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서울 명동에 자리를 잡은 한기현은 언론이 정도를 걷고 세상과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CI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송, 신문과의 소통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회와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한기현 이사장을 맡은 덕수교회 손인욱 목사는 언론과 교회 그리고 종교는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 나갈 하나의 관계로 묶여 있다며 언론이 세상에 바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언론하고 교회, 종교 간의 이 관계는 그야말로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사무실 개소 감사 예배에서 부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한기현이 한국교회와 세상을 잇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길 당부했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이 당대 부정을 보고 거침없이 지적했던 것처럼 언론이 진실의 소리만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소리,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참소리고 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도 참소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목회자 외에도 전문 방송인 출신 기독교인도 참여해 전문성을 도모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전 포항 MBC 사장 정기평 집사와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창현 장로 등 일반 언론이나 방송계에서 종사하던 이들의 참여도 있었습니다. 조창현 장로는 방통위 위원장이었던 경험을 살려 앞으로 한기현이 모색해야 할 일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고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언론이 되려면 언제나 진실 보도에만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보다는 좀 더 진실에 가깝고 사실만을 보도하는 진리는 우리들에게 전달을 못하더라도 진실에 가까운 한기현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뉴스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해 다양한 교계 소식과 언론인들의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관훈클럽의 성격처럼 오는 8월 30일 언론인 기자클럽 창립과 열린 토론마당을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기현은 사무실과 함께 언론인 카페도 마련했습니다. 문학의 집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기현은 또 일반 언론 기자들과 교계 언론 기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뉴스를 제공받는 네트워크 허브, 기독 언론인 기자실도 만들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일반 언론과 사회와의 소통을 도모하고 교단 친목 모임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KCRP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이웃종교 스테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웃종교의 유적지 등을 방문하며 상호 이해폭을 넓히는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천주교가 첫 순서를 맡았습니다. 방문단은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제주도 면형의 집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제주도 내 천주교 주요 성지를 방문하고 아침 미사, 성직자와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개신교는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정동 제1교회 등 수도권 일대의 근대 개신교 문화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각 행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KCRP 이웃종교 스탬프 투어에 참가해 엽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교회 종교법에 근거해 교회 건물 2곳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의 종교활동 제약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베트남 북서쪽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흐몽 소수민족 교회 2곳이 지난달 지방당국에 의해 차례로 파괴됐다며 또 다른 교회도 폭파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회는 북베트남 복음선교회 소속 또는 복음주의 교회로 성도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병력을 동원해 교회를 파괴했다며 이 지역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종교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종교단체가 지방관청에 등록하면 종교 활동을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교회 관계자들은 등록 신청조차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베트남 당국이 선별적 허가를 통해 교회를 길들이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일신상의 사유로 상임회장직을 사퇴한 임석영 목사를 대신해 새로운 상임회장을 선출합니다. 임원의 결의를 통해 상임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한창총은 6월 27일 후보 접수를 마감했으며 그 결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권태진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권태진 목사는 회원교단 3곳의 추천서와 후보 등록금 1,000만 원,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보궐선거는 오는 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치러지며 임시총회에 앞선 운영위원회에서 한장총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장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장총은 장로교 역사 속 사진 350점을 수록한 사진집을 최근 발간했습니다. 사진집에는 전문가들이 정리한 한국교회사 연표와 한국장로교회 역사 연표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 임원선거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7차례 예정된 공청회는 노회 임원과 총회 총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첫 공청회는 10일 오전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2013년 기아성 60주년 기념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시작된 성회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7월 20일까지 계속되며 오는 9월에는 해외 성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창립기념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파송선교사 초청 선교사 대회와 사역 전시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합동 결혼식도 진행합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백석사회봉사단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대학생 200여 명이 참여한 봉사단은 천안시 일대 농가 포도농장에서 봉지 씌우기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고 경기 동부 내륙,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 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22도 등 2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춘천, 강릉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부 먼바다에서 1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던 낮 기온이 주춤하면서 더위도 식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